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욱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볼까 하는데요. 준 플레이오프 뭐 프리뷰라고 할까요? 어제 3차전과 오늘 4차전 이야기를 그저 그냥 드런드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제 3차전은 키움 히어로즈가 KT 위즈에 9대2로 완승을 거두면서 이제 2승 1패로 앞서가기 시작을 했죠. 어제 경기는 고영표와 푸이그 이 두 선수가 그리고 1회에 모든 흐름이 많이 결정된 그런 승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회 초 투아웃에 이정후, 김혜성에게 연속 안타를 맞았던 고영표 선수, 거기서 푸이그가 고영표의 그 7구째를 때리면서 128m짜리 대형 3점포가 터졌습니다. 3대 0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굉장히 큰 한 방이 터지면서 어제 경기 흐름이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좀 기울어졌는데요. 쭉 기록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사실 고영표 선수 올 시즌에도 KT 위즈의 기둥 역할, 선발 로테이션의 에이스 역할을 충분히 잘해줬죠. 28경기에 선발로 나서서 13승을 거뒀고 퀄리티 스타트가 21번, 그 중에 13번은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그러니까 7이닝 이상을 3자책 이하로 막아주는 정말 좋은 피칭을 했는데요. 그런데 기록들을 좀 세세히 보면 사실 후반기 막판에는 조금 불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9월 이후에 6경기에서 3패. 물론 뭐 승패는 그럴 수 있는 건데 마지막 두 경기에서 5이닝 5실점, 3이닝 4실점 좀 불안했거든요. 그 중에 한 경기를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일단은 특유의 그 제구력, 특히 고영표 선수의 장기인 체인지업의 제구력이 낙폭도 좀 그렇고 마음먹은 대로 높이 조절이나 혹은 떨어지는 조절이 좀 덜 된다 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제 그 푸이구와의 장면에서도 체인지업이 어떻게 보면 그 체인지업은 비교적 잘 떨어졌지만 그것이 스트라이크 존 낮은 쪽에 걸쳐버렸고 푸이그가 그걸 제대로 퍼 올렸습니다. 푸이그 얘기 좀 할까요? 정규 시즌 푸이그는 일단 고영표 선수에게 9타수 7안타니까 7할 7푼 8리로 엄청 강했던 데다가 홈런 포함 장타가 3개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영표에겐 자신이 있었고 특히 후반기 갈수록 그 푸이그 선수는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모습. 1차전에서도 2안타 1타점, 어제는 홈런 포함 2안타 4타점으로 맹활약을 했죠. KBO 리그에서 푸이그는 물론 가을 잔치가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포스트 시즌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선수죠. 다저스 시절에 6년 동안에 12번의 가을 시리즈에 출전을 했고 출전 경기 수가 무려 58번이나 됩니다. 특히 총 2번의 월드 시리즈에서는 3홈런 8타점을 기록하는 등 포스트 시즌에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2할 8푼 5홈런 2루타 6개 또 3루타 3개 이 장타가 굉장히 많았고 23타점 23득점이니까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이번 준 플레이오프 앞두고서 가장 컨디션 좋은 선수는 푸이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가을 히어로즈가 과연 얼만큼 멀리 갈 수 있느냐는 푸이그의 역할에 상당히 크게 좌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1회에 나온 푸이그의 한 방은 경기의 흐름을 어제 완전히 바꿔놨죠. 기대했던 고영표 선수가 많이 흔들리면서 결국 3회를 못 채운 반면에 사실 긴가민가했던 애플론은 계속된 실책에도 5회를 1실점 비자책으로 버텨줬는데 역시 초반 큰 리드를 잡아준 게 애플러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4차전은 과연 어떨까요? 일단 선발 매치업을 보시면 키움은 베테랑 정찬원, 또 KT는 신인왕 출신의 소영준이 나서게 되는데 기록상으로 보면 아무래도 홈팀 KT 위즈가 조금은 우세해 보이죠. 정찬원 투수는 올 시즌 20경기에 나서서 5승 6패, 평균 자책점도 5.36이었고 특히 9월 22일 두산전에서 패전을 기록한 것이 올해 마지막 등판이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등판이 됩니다. 물론 그 후에 2경기 정도 2군에서 컨디션 조절 차원의 등판을 하긴 했죠. 그런데 정찬원 선수가 올 시즌에 KT전은 3경기에서 1승 또 평균 자책점이 1.59로 KT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정찬원이 얼만큼 초반을
넘겨줄 수 있느냐가 오늘 키움에겐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자, 그렇다면 초반 싸움에서 강백호가 저는 열세로 보이는데요. 뭐 통상 강백호 선수는 정찬원 투수 상대로 5할 4푼 5리로 굉장히 강했는데 올 시즌은 부상이 굉장히 길었고 전체적으로는 아쉬운 시즌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백호 정규 시즌 막판부터 타격감이 이제 살아날 듯 그런 모습이 보였고, 특히 뭐 이번 시리즈 들어서는 매일 안타 하나, 타점 하나를 올리면서 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사실 KT 타선이 이번 시리즈 3경기에서 8득점에 그치고 있고, 홈런도 첫날 박병호 선수가 친 한 방이 지금 전부거든요. 그래서 2번으로 전진 배치된 강백호의 역할이 오늘 4차전뿐 아니라 이번 가을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면에 KT 선발 소형준, 뭐 시즌 13승, 평균 자책점도 3.05, 고영표보다도 더 좋은 기록을 보였고, 또 기아와의 와일드카드전에서 승리 투수가 되면서 빅게임 피처다 이런 모습을 면모를 다시 이제 과시를 했습니다. 올 시즌 키움전에서는 2경기에서 1패, 평균 자책점이 4.91, 뭐 살짝 고전한 면이 있지만 정규 시즌과는 또 다르니까요. 만약 소영준 선수 투수가 초반에 3번 이정우, 4번 김혜성, 5번 푸이그 이 중심 타선을 잘 막아내면서 이닝을 좀 끌어와 줄 수 있다면 위즈는 박영현, 김재윤, 김민수 등 어제 아껴뒀던 그 필승조를 투입을 하면서 후반 경기를 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 패하게 되면 시즌이 끝나게 되니까요. KT 위즈는 모든 것을 쏘아 부어야 되는 오늘 한 판입니다. 여기서 잠깐 야구 용어 하나 보고 갈게요. 아까 3번, 4번, 5번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클린업 트리오 이런 표현을 자주 썼었죠. 그런데 미국 야구에는 클린업 트리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마치 그 톱 타자라는 말처럼 그런 표현처럼 우리가 만들거나 혹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표현들이 아직도 꽤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클린업 히터라는 표현은 있는데 그건 보통 이제 4번 타자, 중심 타자를 의미를 하게 되고, 톱 타자 대신에 1번 타자 혹은 뭐 선두 타자의 의미로는 다 잘 아시겠지만 리드오프 히터라는 표현을 쓰죠. 자, 다시 오늘 4차전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자면 결국 KT 위즈는 선발 소영준이 얼마나 끌어주느냐, 그리고 키움은 선발 정찬원이 초반을 잘 넘기면서 팀에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타선에서는 푸이구와 강백호의 역할, 그 두 타자의 역할이 승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관심거리 하나는, 자, 과연 그 키움이 승기를 잡을 경우에 경기 후반에 에이스 안우진을 투입할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홍원기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감독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될 테고, 경기의 흐름, 점수차 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만약 오늘 그런데 키움이 승리를 한다면 3일 휴식하고 24일 LG전에 플레이오프에 1차전에 나설 수 있으니까 뭐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만약에 안우진 카드를 쓰고도 그르친다거나 꼬여버리면 토요일 5차전 투수진 운영까지도 힘들어지고 또 남은 포스트 시즌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안우진 투입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자, 오늘 짤막하게 준 플레이오프 3차전 리뷰와 4차전 프리뷰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뭐 남은 가을 매 경기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자주 이렇게 여러분을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